안녕하세요. 병달 노가리입니다. 오늘은 잡초에 관한 영상을 꾸며볼까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름 모를 풀이 저 조그만 구멍에 머리를 디밀고 쑥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느낀 감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잡초라 하면 잘 꾸민 화초정원에 툭 삐져나와 볼상 사나운 풀이 연상됩니다. 또 농작물에 끼어들어 영양분을 뺏어먹는 못된 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잡초로 우거진 폐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나훈아의 노래가 생각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노랫말에서 보다시피 잡초는 하찮고 쓸모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잡초 같은 내 인생 짓밟고 무너뜨려도 다시 일어선다 라는 굳건함의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잡초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잡초란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가지 풀, 농작물 따위 다른 식물이 자라는데 해가 되기도 한다라고 표준 국어 대사전이 알려줍니다. 잡초의 잡이라는 어감에서 뭔가 잡스럽고 안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잡초의 잡은 한자의 섞일 잡이며 뜻은 섞이다, 어수선하다입니다. 문득 잡으로 시작하는 두 음절의 친숙한 단어 잡곡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잡곡을 찾아보니 그 사전적 의미는 쌀 이외의 모든 곡식, 보리, 밀, 콩, 팥, 옥수수, 기장, 조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곡의 잡도 잡초의 잡과 같은 섞일잡이더란 말입니다. 웰빙 건강시대인 요즘이라 그런지 잡곡을 떠올리면 잡초에서의 잡스럽다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것이라는 호감이 앞섭니다. 내친김에 연관 검색어 볕과 잡초를 검색해봤습니다. 식물 분류학에 따라 볕과에 속하는 잡초, 작물의 생장에 방해가 되며 피, 발행이 따위가 있다 라고 우리말 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죠. 헌혈할 때 그 피가 아닙니다. 요즘엔 농사 지을 때 기계로 농약을 살포한다지만 예전엔 농부가 이른 아침부터 논에 나가 일일이 손으로 잡초를 제거했고 그것을 피 뽑는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 볕과 잡초의 그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짝 살펴본 것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잡초는 농사에 방해가 되는 해로운 것이고 나훈아의 푸념처럼 아무도 찾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따금씩 잡초의 끈질긴 생명력을 높이 평가하여 불굴의 의지에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쉬어가면서 춘향전을 보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춘향전의 주인공은 이몽룡과 춘향이입니다. 이들이 주연이라면 방자와 향단이는 조연입니다. 관객들은 훤칠하고 잘생긴 이도령과 곱고 예쁜 춘향이 모습에 매료되어 흠모하고 박수치지만 방자와 향단이 촐싹대고 곰살맞은 연기에 열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엔 조연이 각광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미나리의 윤여정은 세계 각종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휩쓸었습니다. 그야말로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삼아 그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작년에 46회 LA 비평가 협회상 여우조연상, 2021년 올해 27회 미국 배우조합상 영화부문 여우조연상, 또 74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그리고 바로 얼마 전 93회 미국 아카데미 오스카 시상식 여우조연상. 왜 그 코미디 프로에서 이런 말 한때 유행했었죠.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우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숫자만 세고 응과 동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국가별 순위를 정할 때 응과 동이 제 아무리 많아도
금 하나를 당하지 못하고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에게만 초점을 맞춰 관심과 사랑을 쏟기도 합니다. 그러다 이번에 윤여정의 초대형 퍼포먼스가 일어난 것입니다. 약방의 감초란 말도 많이 들어봤죠? 속담풀이를 보자면 한약에 감초를 넣는 경우가 많아 한약방에 감초가 반드시 있다는 데서 나온 말, 어떤 일이나 빠짐없이 끼어드는 사람 또는 꼭 있어야 할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표준국어 대사전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방의 감초란 말을 인용하면서 누군가를 은근히 비하할 때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의 설명에서 어떤 일이나 빠짐없이 끼어드는 사람, 이것만 부각시켜 낄 때 빠질 때 분별 없이 아무데나 들이대는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꼭 있어야 할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뒤이어 전하는 뜻풀이를 묻어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한약 제조에 있어서 감초가 거의 빠짐없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감초의 약성분도 한몫하겠지만 입에 쓴 한약의 단맛에 감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혹은 코리언 지오그래픽과 같은 방송을 보자면 우리가 잡초라 부르는 것 중에 적지 않은 풀들이 약초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자라나서 발길에 채이는 이름 모를 풀들도 전문가들은 약초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유로 인삼밭에 더덕이 자라났다면 더덕을 잡초 취급해서 뽑아낼 것이며, 더덕밭에 도라지나 잔대 역시 잡초처럼 뽑힐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인만의 뭔가를 갖고 세상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재능과 재주라고 부를 것입니다. 누구라도 본인만의 특성을 살려 적재적소에 자리매김한다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아노 칠 손으로 벽돌을 쌓는다거나 대장간 망치질할 손으로 도자기를 빚는다면 그 손은 정원 화초무리 속의 잡초와 같은 순환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잡초는 다른 식물에 기생해서 등골을 빼먹는 풀이 아니라 삶의 경쟁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생명력 강한 풀입니다. 온실 속 화초와 야산의 잡초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겠지만, 화초는 화초대로 또 잡초는 잡초대로 타고난 자신의 역량대로 살다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잡초 찬양론자는 아니지만 애당초 저는 몸값이 나가는 귀한 화초가 아니었던 바 끈질긴 생명력의 잡초를 담고자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제가 어느새 벌써 갑자을축병인 정묘로 가는 육식갑자를 크게 한 바퀴 돌아서 오늘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는 별탈 없이 경제활동할 수 있는 것에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 사는 것 같이 사는 멀쩡한 몸의 마감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조바심에 살짝 위축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솔직한 제 느낌은 앞으로 길게 잡아봐야 10년이나 될까? 입니다. 저도 지금이 우리 딸 나이대인 30즈음에 우리 아버지께서 내비치신 이와 비슷한 넋두리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까마득한 먼 훗날의 얘기인지라 단 1도 공감되지 않았기에 대충 흘려버렸습니다. 아마 우리 딸아이도 저의 이런 위축된 마음에 대해서 그때의 저와 같이 별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뻔히 내다보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한 세상 살아가나 봅니다. 판타지 소설이나 만화에서나 봤던 바이러스의 침략으로 입마개를 하고 집안에 들여박혀서 사람들과의 왕래를 끊고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하는 요즘 우리의 일상, 참고 견디며 방역 지침에 따라 생활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1년은 더 견뎌내야 한다니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지금 잠시 짓밟히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는 있지만 우리 모두 잡초의 근성을 흉내내서 허리를 고추 세우고 염원의 그날을 향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게와 민도 한켠에 자라난 잡초를 만나보고 이렇게 긴 상념의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이상으로
밟아도 밟아도 다시 일어서는 끈질긴 생명력의 잡초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달 노가리였습니다.